자, 이제 국내 정보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유안타증권 압구정 본부장 엄태은 과장과 함께 730 정보회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시기 전에 어렵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항상 쉬었던 적은 없다니까요. 네, 그죠? 이게 어떤 책에서 내 인생에 하루라도 쉬었던 적은 없었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주식시장도 항상 그렇지만 이게 누구나 다 쉬워 보이고 누구나 다 주식으로 수익을 낸다라고 할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특수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돈 잔치들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는 올해 들어서 올해 중반기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선택을 잘해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또 소외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나 뭐 LG전자나 이런 실적 좋은 대기업들이 주가가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렇죠. 저희가 너무 길었나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하여튼 뭐 우리 엄태현 과장도 현장에 이제 필드에 계시니까 느끼는 체감적인 것들이요. 뭐 고객분들하고 이제 또 교류하다 보면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는 항상 찾아갑니다. 인터스텔라처럼. 네. 자, 오늘도 그래서 기업을 돌파하기 위해서 먼저 기업을 뭐 매크로나 뭐 금리 아까 얘기해드렸고 뭐 환율 얘기도 이제 많지만 이거보다는 실제 기업 좀 종목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환경을 맞출 수는 없어요. 불과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트래블 버블이다, 이제 여행 된다, 소비주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또 한 번에 확 바뀌었고 네. 지난 한 10년 동안은 디플레이션의 고민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다. 네, 너무 빠른 인플레이션. 그렇죠. 뭐,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다.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 신용물 기준으로 1.77까지 올라가고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 연준에서 돈을 빨리 회수할 것이다. 테이퍼링이라는 걸로. 네, 맞죠. 그런데 불과 한 달, 두 달 정도 후에는 지금 또 국채금리가 또 많이 내려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시경제를 한 번에 맞출 수는 없고요. 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어제 저희 주제도 제가 그런 편 미싱은 돌아가네, 잘도 돌아가네. 네. 뭐 하여튼 돌아가는 기업은 봐야 된다가 저의 지론이고 시장 완전히 깨질 때까지는 가는 겁니다. 완전히 깨진다는 의미는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는 대세 하락이라는 것이 올 거예요.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자꾸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저 오늘 준비해 주신 기업은 뭡니까? 다들 이제 핫 종목이라고 하시면 이제 바이오를 가져올 바이오.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실 텐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뜨거운 군고구마는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방송에서 하루 종일 많이 들으실 테니까 네. 자동차 부품주 또 한번 자동차 가져왔습니다. 달려볼까요? 예. 네, 우선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우신 시스템. 그 내용도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던 부분도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화신이에요. 화신. 네, 화신은 이제 자동차, 현대자동차 셰시를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이 올해 많이 좋아질 걸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대차에서 미국 투자를 했을 때 수혜를 받는 친구들 위주로 보신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크게 소외받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 동남아나 아니면 태국 뭐 이런 데 가시면 일본 도요타 차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승합차들도 특히 많죠. 그렇죠. 제가 그 동남아 쪽에 여행 갔을 때 가이드한테 들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 회차들은 없고 도요타만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인프라를 깔아줬대요. 네. 자동차의 다닐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주고 도로죠. 그리고 우리 도요타 대신에 우리 도요타의 차를 일정 부분 이상 좀 수입해주는 그런 것들이 벌써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30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기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현대기아차도 동남아나 태국 이런 나라로 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좀 먼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는 미국 시장에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대차, 이제 기아차 등등 밴더들을 이제 보면 이제 파업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르네사스, NXP, 인피니언 차량용 반도체 MCU가 생산이
차질이 있었죠. 네. 정전도 있었고요. 그렇죠. 화재도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공교롭게요. 전기차 코나도 뭐 화재 얘기들이 나오니까 네. 언뜻 들으시는 투자자분들과 이제 소비자까지는 아니겠지만 주식을 관심 있는 분들은 뭔가 저렇게 부담스러운 재료들이 있는데 주가가 제대로 되겠어? 이렇게 그렇죠. 하죠. 근데 6월 뭐 미국 수출 지표 보면 오히려 계속 그 하이 레코드를 찍고 그렇습니다. 잘 나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파업이 있고 차량형 반도체가 부족하고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주가는 바닥권에서 머무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네. 그러면 차량형 반도체의 공급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전 2분기가 정점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르네사스나 아니면 NXP 등에서 생산 공정을 복구를 했고요. 6개월이 되게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생산 물량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대안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8인치 웨이퍼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공정을 전환시켜서 좀 더 큰 12인치에서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공정 전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해결될 악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해결될 악재는 시간이 지나면 호재로 변한다라는 게 제 주식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난번에 이제 우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린 게 몇 개 있는데 우선은 공장이 풀 가동이다. 그래서 추가 임대한다. 그리고 뭐 리비안이나 현대모비스 등에다 2차 전지 배터리를 공급했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시하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안전벨트 쪽인데 2017년도에 안전벨트에 대한 이슈들이 큰 건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카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전 세계의 안전벨트는 세계 업체가 80%를 점유합니다. ZF, 오토리브, 다카타였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품질 문제로 인해서 품질에 대한 조작이죠. 그래서 다카타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발목들을 잡고 있는데 뭐 GM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완성차들이 이 안전벨트 때문에 리콜을 대규모로 진행을 하게 됐고 아직까지 그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발을 잡고 있어요. 근데 다카타가 전 세계 물량의 한 34% 정도를 공급했단 말이에요, 안전벨트를. 근데 이 시장이 한 플레이어가 빠지면서 대체 수요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양분하고 있는 오토리브도 작년에 리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에서는 안전벨트를 보통 3벤더를 가져가는데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우신 시스템이 2017년도에 풀캐파 기준으로 총 8,500억 정도의 이 증설을 한 거죠. 안전벨트만은 6,000억 정도 증설을 한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올해 초부터 납품이 하나하나씩 돼가고 있는데 안전벨트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매출이 시작이 되면 그 매출이 지속적으로 5년에서 10년이 유지가 되고 또 그 사이에 어떤 수주를 받으면 그 매출이 애드가 돼서 눈덩이처럼 매출액이 불어나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동안 유지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럼 향후에 대한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가시성, 그러니까 추정 가능한 가시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선 시트벨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차 스타리아에 7년 만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동차는 우신 시스템이 아니었나요? 지난번에 우신 시스템이요. 지금 우신 시스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다 우신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딴 그리고- 생각 좀 하겠어. 네, 그리고 말씀이 되게 조근조근하시구나. 네. 네, 좀 크게 말씀드릴까요? 아니. 아침 시간에 조근조근하시면 자칫하면 이제 자장가처럼 들릴 수 있기 예,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네. 예. 그 스타리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에 7년 만에 무선 시트벨트가 근데 이제 자동차는 바퀴가 4개예요. 네. 근데 안전벨트는 승용차는 5개지만 스타리아는 뭐 11인승, 15인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큐가 우선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현대차에 그 상용차, 즉 트럭에만 안전벨트를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승용차, 승합차까지 넘어온 거고 향후에는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유는 다카타의 파산이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파산.
그렇죠. 네네네. 뭐 지금 파산 이후에 일부 사업부를 JSSJ라고 하는 회사가 인수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뢰도를 많이 잃었고 네. 퇴출순으로 보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스타리아에 들어가면 이제 잘 팔릴지 안 팔릴지가 이제 걱정이잖아요. 네. 이제 뭐 일반 뭐 작은 차나 아니면 대형차, 고급차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스타리아는 차는 만들면 팔리는 차입니다. 왜냐하면 뭐 어린이집 아니면은 뭐 관공서, 네. 뭐 매일경제TV도 승합차를 아마 스타리아를 구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한 니즈들이 있는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걱정도 크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2017년도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자문사랑 마루벤이라는 회사에서 8,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사이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스토리들 때문에 증설을 했고 이 증설 때문에 매출이 많이 일어날 거고 향후 1, 2년에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지금보다 많이 증가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그런 투자 생각이었겠죠. 제 추정에는 8,000원에서 10,000원까지 약 지분 10%를 신고를 합니다. 예. 그런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발주를 내기 위해서는 네.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시스템 구축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렸고요. 이제 발주를 내기 시작하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죠. 네. 3년에서 4년의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물량들은 지금 나갔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 모멘텀이라고 하면 그때 자문사에서 투자했던 이유들이 이제 현실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주가가 뭐 시장이 혼란스럽죠. 근데 주가가 실적의 함수라고 하면 주가도 회사의 성장과 함께 같이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전 하나의 이제 어떤 화두를 던져드린 거고, 회사의 변화와 실적을 지속적으로 좀 봐가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화신은 좀 짧게 하셨구나. 네. 네, 어쨌거나 지금 화신, 우신 시스템 이런 이제 자동차의 그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서플라이 이제 뭐 네. 공급, 제가 서플라이 체인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딱히 벤더? 네, 한글로 표현하자니 공급 그렇죠. 네. 부품사. 네, 부품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 스타리아라고 하는 품목이 지금 상당히 조용하게 움직이지만 상당히 흥행을 잘 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고 거기에 들어가는 무선 시트벨트. 네, 이게 이제 오신 시스템이죠. 예, 맞습니다. 화신은 셰시. 셰시. 예, 셰시 부분인데 미국 진출을 현대차가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셰시 부분에 대한 매출이 이 ASP가 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이제 현대차가 미국 투자를 발표를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스탈리안이도 이제 투자를 41조를 발표했고 GM도 발표했고 포드도 발표했고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투자를 다 발표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한 회사가 딱 하나 있어요. 기아차. 기아차. 아마 투자를 발표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리하게 다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네. 안 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추론으로는 아마 요즘에 노사 문제 때문에 네. 아마 노조하고의. 그렇죠. 아무래도 좀 시끌벅적하니까 전기차를 한국 쪽으로 달라라는 문제로 인해서 그런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면 투자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고 해외 시장의 거점을 갖고 있는 화신이나 아니면 SL 같은 회사들은 실적 추정치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우리 엄태은 과장은 이제 자동차 쪽에 아주 조금 깊이 있게 관심이 있으시군요. 그쪽 분야들 다. 그죠? 제가 그 예전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외경제 TV 한 4년 전쯤에 출연했을 때 가장 관심이 있었던 섹터는 네. 수소랑 수소 전기, 연료 전지. 예, 2차 전지 쪽이었어요. 그때 많이 힘들었죠. 예. 너무 빨리 예, 개최해가지고. 너무 빨리 했고 네. 그래서 13개 업체들을 직접 탐방을 다니고 어떤 업체가 될 것인가 네. 그리고 뭐 대구 수소 엑스포라든지 등등등을 다니면서 수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때는 그쪽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좀 힘든 구간이 있었죠. 좀 늦게 좀 반응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뭐 지금 효성 첨단 신소재라든지 두산 비오셀들의 한 3, 4년 차트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예, 그렇죠. 뭐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언제 불 붙느냐가 그 주가에도 항상 고민이 되죠. 너무 일찍 보초를 서버리면은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때를 알 수는 없죠. 때를 마켓 타이밍을 맞춘다는 거는 신의 영역이고 제가 오늘 주가가 오를지 내일 주가가 오를지 그거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요. 네, 너무 겸손하신 거고. 네, 괜찮다. 저희는 매일 맞춰야 돼요. 오늘 뭐가 오를지,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될지 매일 고민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능력이 이제 많으신 분들이 없어요. 많으니까요. 자주 틀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거든요. 사실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을 자랑을 하지만 네.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그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연평균 수익률이 네. 예, 20%를 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어떠한 주식 투자에 대한 마음을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 생각은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접 임하면 시장이 만약에 행여나 어떤 일시적인 이슈로 인해 하락하더라도 향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들, 회사가 좋아지고 회사에 집중하는 그런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회사, 앞으로도 말씀드릴 회사는 대부분 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녀온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예. 직접 눈으로 보고 네. 느껴야죠. 그 텍스트로 문자로 읽어보고 하는 거는 겉핥기이기 때문에 그죠. 네. 자, 일단은 오늘 화신과 우신 시스템을 다시 리뷰를 해봤고, 그다음에 시장 풍문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소문나는 기업들. 근데 이제 수소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가 이제 UAM이라고 하는 네, 네, 섹터예요. 베셀이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모빌리티죠. 예, 그렇죠. 이제 뭐 지금 수소도 그랬고 UAM도 그랬고 또 된다 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제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뭐 주가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제 베셀이라는 회사는 이제 OLED 그리고 마이크로 LED 이제 장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최근에 뭐 애플도 OLED 하겠다. 그리고 메타버스도 결국 OLED 쪽에 고화질을 선사해야 되니까 긍정적일 거다라고 보고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가 그런 모멘텀으로 이제 좀 주가가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가요? 그렇죠. 예, OLED 소재 쪽이죠. 음. 예. 그러면 이제 제가 UAM을 꺼낸 이제 좀 또 거창할 수도 있는데 네. 이유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3세 경영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제 현대차 그리고 LG 그리고 한화 이제 다 3세 경영인들이 이제 현업에서 일선에서 회사를 진두지휘하고 계시죠. 근데 삼성전자가 1983년도에 우리가 반도체를 하겠다라고 도쿄 선언을 하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많은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들이 좀 많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 10년 만에 64메가바이트의 반도체를 개발을 해서 전 세계 1위로 올라옵니다. 1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1970년도에 현대에서 조선업, 그러니까 500원짜리 지폐 하나를 들고 가서 바클레이지에 추천서를 받고 차관을 들여와서 조선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뭐 중국과 1등, 2등은 왔다 갔다 하지만 전 세계 1위 조선업의 국가로 만들게 되죠. 10년 정도의 시간이 들다 걸리는데요. 현대와 하나의 지금 행태를 보면 UAM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소에 대한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 수소는 UAM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력 효율이 되게 높잖아요. 제가 수소를 했을 때 테슬라의 CEO가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퓨어거든요, 수소가 영어로. 근데 퓨어가 아니라 풀리시다, 풀이다라고 해서 좀 약간 좀 폄하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또 우주항공의 꿈을 가지고 계신 스페이스 X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주선을 발사할 때도요, 연료가 대부분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좀 아이러니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베셀은 아주 작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앞으로 시장에서
UAM에서 적응을 하고 발을 담글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다녀오고 네. 공부를 해본 회사이기 때문에 우선 기술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UAM에 대해서 5개의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현대차랑 그리고 KAI와 함께 네. 그 UAM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이 한국항공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작은 회사가 어떻게 그 큰 대기업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UAM에 대한 국책과제를 벌써 2018년서부터 5개나 수주를 하고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였더라는 거죠. 네. 정부 자금이 350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금이.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데 정부 지원금만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받아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잠재력이 거죠. 언젠간 좀 발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시기가 다 됐네요. 그죠? 그렇죠. 이 시장은 어차피 2027년, 25년, 뭐 30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중장기적인 스토리로 가서 성장을 하겠지만 불과 10년, 12년 전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을 때 이게 되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결국 지금 엄청난 성장을 한 것처럼 이 중장기적인 시각을 보신다고 하면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정도일 거고요. 제가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이 UAM 생태계에서 어떠한 그 중심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또 찾아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월과 6월에 OPPAV라고 하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UAM의 정상적인 크기의 3분의 1 크기로 시험전을 했고 비행을 했어요. 네. 모두 다 성공적으로 성공 비행을 마쳤고 기술이 3개월 전의 동영상보다는 6월에 한 동영상이 아주 안정적으로 좀 많은 기술 발전을 한 것 같다. 파일럿 테스트를 조금 진행을 했던 모양이군요. 그렇죠. 2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영상 상에는 네. 2번 정도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때 3월과 좀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시면 3월과 6월에 시간에서 상한가도 가고 네. 거의 장중에 상한가를 갔던 3월이었을 겁니다. 그런 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한번 찾아봤더니 그 주에 그 OPPA UAM의 시험 비행을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명제를 한번 던져드려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AV 파브는 뭐 이제 개인용 에어 뭐 비클 뭐 이렇게 된 거고. 개인용 이동 수단이라고 그쵸.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OP가 뭘까? 오픈 베타 영어 테스트는 아닐 거고 이게 뭘까?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하여튼 뭐 그냥 UAM하고 같은 개념의 조금 적일 겁니다. 네. 자, 베셀까지 들어봤고 또 하나 뭐 있긴 있는데 오늘 뭐 또 하다 보니까 내가 다녀왔어요가 돼버렸는데 예. 네. 뭐 한 종목 다 더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죠. 짧게만 네, 아.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시간의 종목, 뭐 아니면 특징 다음 종목 시간에 한번 더 기약해 볼까요? 오늘까지 이제 넣는 왜 걸로. 왜? 뭐 제가 출연료 협상이 잘 안 되던가요? 진짜 회사를 다녀오거나 공부를 좀 많이 한 회사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주마다 출연을 해서 하기에는 그럼 한 달에 한 번. 네, 알겠습니다. 좀 작가님하고 잘 얘기해 보시고 그러면은 아쉽지만 그래도 짧게만 뭐 요거까지. DAP? DAP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삼성이랑 LG에서 이제 PCB를 철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의 메이드인 이비주가 있고 한국엔 코리아 서킷이랑 DAP 정도 있는데 폴더블을 많이 판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체들이 이제 다 고사가 됐고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됐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 모비스랑 자율주행 기판을 공동으로 개발을 했어요. 아주 유수의 기관들이 참여를 했는데 DAP가 해서 해외 물량을 이제 DAP 쪽으로 차량용 쪽으로도 넘길 수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LG 전장 사업부에 이제 기판을 납품하는데 네. LG 전장 사업부의 MS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과 관련된 장비 라인 내지는 뭐 그런 쪽들 뭔가 뜯어내서 철수하면은 다 가져가려고 줄 서 있고 막. 사실은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게 더 큰 이슈지만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엄태현 과장하고 이것저것 나눠보면 뭔가 좀 큰 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저희 작가님하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압구정 본부점 엄태은 과장이 오늘 730 정보회의 수고를 좀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